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안 하루 만에 정 대표의 진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불참과 반발 기자회견으로 갈등이 공개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의 공개 합당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합당은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3월 중순까지는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대표는 최종 판단을 당원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지도부 내부 균열이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진퇴 여부를 당원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합당 발표에 반발한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는데 사실상 집단 항의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회의를 거부한 최고위원들은 대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식 독단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제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합당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냐며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일부 의원들도 합당 제안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혼란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합당을 기정사실화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를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원의 의견을 먼저 묻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예고도 없이 열린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향해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직전에야 전해 들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정 대표는 혁신당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 대표가 제시한 시대정신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을 전달받은 뒤 지도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했지만 우선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주말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답변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지 또 정확하게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며 합당 여부는 당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 당원 토론과 투표 등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긴급 기자회견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당 추진에 여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정주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긴급회견은 10분 전 기습적으로 공지됐습니다. 전날 늦은 오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극비로 합당 얘기를 나눈 뒤 철통 보안에 붙이면서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시작 20분 전에야 통보받은 겁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세워나갈까 봐 미리 말하지 못했다.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의원들에게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처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속과 보안과 이런 것들이 지켜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고위원들께도 임박해서야 공유를. 전격적인 합당 추진 소식에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합당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오가는 등 여당에서는 종이의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힘을 실었지만 강대구 최고위원은 최고위를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선을 한참 넘었다고 반발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실익조차 불분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개별 의원들 반응도 갈렸습니다. 합당 제안을 환영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성 합당 지부권 요구로 인한 갈등이 벌써 보인다.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혁신당 내부도 딜레마 상황이라며 신중한 분위기. 청와대는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면서도 사전에 조율은 없었고 연락만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도 아셨어요. 기사를 보시고 알게 계시고. 예. 여권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전언들도 나온 가운데 자칫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혁신당이 민주당 이중대가 분명해졌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통일교하고 공청 뇌물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들의 방어 수단이 아니었을까? 개혁신당도 같은 중국집의 전화기 2대인이 합치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선명한 제3당으로서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흩어졌던 지지층을 묶는 데는 성공했지만 풀지 못한 과제들도 여전합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단식 8일 만에 들것에 실려 국회를 떠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소장파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 단식을 만류하며 보수 진영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주말부터 대국민 호소투쟁으로 여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갑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과제는 여전합니다. 단식의 명분이었던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았으면 굳이 단식하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당 내홍의 뇌관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도 화약고로 남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층에선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정당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탄식을 모으려면 부당한 제명 철회가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보궐 공천까지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공동투쟁 전선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당 주도권을 주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장 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 직후 병원 이송차에 몸을 실었는데 단식 기간 보수층 결집에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 모습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초췌한 모습의 장동혁 대표가 들것에 실린 채 국회 본관을 빠져나옵니다. 통일교와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8일 만입니다. 의료진의 거듭된 중단 권고를 완강히 거부해온 장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 뒤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잡고 만류했고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뜻을 꺾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을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권을 향해선 단식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번 단식으로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지역 등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고리로 형성한 개혁신당과의 보수연대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불거진 내홍 사태를 잠재우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힘을 모아 뜻을 모아 결기를 모아 오만하고 부패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일각에선 이번 단식 투쟁이 내부 결집엔 성공했지만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진 못한 만큼 반쪽짜리 투쟁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묻은지 물은 결과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지금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는 불참을 했고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또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또 합당 제안 논의 관련해서 진상 즉각 공개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당내 갈등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정책 결단한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합당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 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와 시기가 지금이 맞냐 그거예요. 사실 시점 자체는 저도 아쉬운 것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결정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2, 3일만 기다려도 되잖아요. 어제 코스피 5천이 터졌습니다. 예. 대통령이 정말로 처음으로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날이었고 정말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례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오늘 합당 이슈가 없었다면 오늘도 5천 코스피에 대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 두 번째는 그렇게 지방선거에 급했다면 수요일 날 조국 대표를 만나고 목요일 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최고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목요일 날 제안하기 전에 목, 금, 토 한 3일 정도를 최고위원들과 숙성을 한 다음에 일요일 날 발표를 했으면 지금 그 3명의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우리가 무슨 고수기고 통보받는 사람이냐? 우리 지도부는 뭐냐? 당신 혼자 결정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통보하듯이 하니까 결국에는 좋은 취지로 합당을 하려고 했으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서 이게 혼란만 초래하는 격이 돼버려서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청래 대표에게는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좀 없어 보이는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시점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좀 민주당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는 합당하면 안 된다. 뭐 가치 측면에서 아니면 뭐 정책 지향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이거를 제안을 하느냐, 왜 안 알려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합당 문제가 민주당 내에 8월에 있을 그런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권을 어떻게 또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옮겨간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권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비주류라는 측면을 안고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여당이 됐는데 대통령 임기 제일 초반에 취임을 하게 되는 여당의 대표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2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하고 다음 전당대회 때 무조건 연임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총선 공천권도 갖고 그 뒤로 쭉 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개월 정도 된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호흡이 잘 안 맞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 정청래 대표가 급발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이제 뭐 친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아마 이 지경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합당 문제인데 실제 안으로 보면은 당내 갈등 상황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꽤 오래된 얘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합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고 알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예. 우상호 전 수석이 정청래 대표 혼자서 기습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오전에는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후에는 미리 정 대표에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이제 청와대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미묘하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전 조문수석 얘기가 틀린 건 아닌 게 원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될 당시에 한 1년 정도 됐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내에서도요,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합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당시 이제 성비 문제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논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건 좀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까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수개월간 이루어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이번에 이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 합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조율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사실상 얘기는 들었으나 조율한 바는 없고 사실상 빨리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언급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도 늘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 밝혔을 뿐이지 정청래 대표가 목요일 날 반드시 합당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 같아요. 예. 글쎄요.
의사소통 과정이 아직도 여권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뭐 당연히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이 얘기를 갑자기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돼요. 그런데 당에는 대표 말고도 최고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발표 20분 전에 툭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박지원이라는 최고위원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맞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출된 최고위원조차 무시하고 당대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것이 맞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데 네네. 거기서 뭐 청와대하고 뭐 의사소통이 있었느니 과거부터 예상되었더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당 선언이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격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합당하자고 제안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대표의 정청래 대표 진퇴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조국 대표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썸을 타자고 얘기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양당의 공적 절차에 따라 이 통합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청혼을 한 거잖아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마음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당이 의석이 적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나눴을 때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유리하겠으나 본인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합당하자고 해서 결혼하자고 해서 가진 않겠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우리가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고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이거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상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각 당에서 지금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모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서류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들어와서 또 이번 선거도 민주당만 응원하고 본인들 사람들은 출마 안 시킬 겁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면 좋겠으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의 들러리나 재료로서 쓰이게 됐을 때의 당원들의 반발과 본인의 지도력에 여러 가지 어떤 계산식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게 2월 20일 저는 이 구정 전에 그러니까 서울 전에 이거를 하고 싶은 욕심 민주당이 일으켰으나 네네. 그게 제대로 될까? 특히 또 민주당은 지금 안에서 이 절차와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파열음이 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당의 문제가 잘 되자고 한 게 오히려 복잡한 셈법만 만들어준 결과라서 이렇게 참 고약스럽게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뭐 합의해야 될 사항들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한다는 얘기는 공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규모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서 또 볼 때는 굉장히 우세한 지역들이 이 지방선거 각급 선거마다 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일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정치공학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합당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소위 말하는 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공천 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아주 지리한 협상 결과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있느냐, 또 양당 내에서 합당을 정말로 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당 대표들보다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벌써 시작부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하면서 당내 반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무조건 이건 조국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썸밖에 안 타고 있다. 결혼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처음 제안 나오고 지금까지 봤었던 것보다는 이게 합당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점은 지방선거 전에라고 못 박아서 그렇게 보는데 결국 이 두 당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예상에는 저도 계속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것들이 그 조국 대표가 썸 타고 있는데 결혼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누구도 합당을 한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합당을 한다고 했으면 이건 굉장히 은밀하게 추진해서 빵 터트리면 이거는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은밀성을 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도 익스큐즈가 됩니다.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무슨 은밀성이 필요했어요. 해도 아무 무방한데. 그래서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썸을 제대로 타고 나서 청원을 했으면 그러면 당내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조국혁신당과 만나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하고 좀 썸 타는 모습들을 통해서 빌드업을 한 뒤에 합당 제안을 했다면 당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조국혁신당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빵 터트리니까 서로 혼란만 초래하는 경우가 돼버려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합당하면 참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절차를 가져갔을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이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단식이라는 가장 최종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예.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했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특검을 주장했잖아요. 관철시켜달라.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원금 관련한 특검을 꼭 이번에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가 국민께 전달하고 국회에 뭔가 설득하려고 했었던 그 메시지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여러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단식한 것만큼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 점은 안타깝고 물론 당내에서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영향력 확인 그리고 본인을 흔들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단식은 이제 끝났고요. 그 이후에 남은 여러 가지 숙제들을 장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어서 이제 몸을 좀 추스를 쉬고 당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떠한 정치적인 또 수를 둘 수 있을 것이냐 장 대표의 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그 대표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이긴 한데 뭐 단시간으로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당내 안에서는 본인의 입지는 공고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속이 단단해졌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그림을 설명하면 지금도 자료화면 나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요구했고 중단을 요구했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마치 뭔가 짜여진 각본 단식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투쟁 수단이 희화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단식을 끝내신 분이 누구냐면 탄핵을 당한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탄핵을 당해서 내란범으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윤호개인 세력의 대표주자인 장동혁 대표. 탄핵이 하나의 그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똘똘 뭉치는구나. 다시 탄핵을 건너는 게 아니라 탄핵의 바다로 뛰어드나?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식을 왜 했어? 저기에 남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윤호개인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특검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왜 애시당초 특검이 남지 않냐면 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특검의 두 가지 통일 특검과 공천원금의 특검은 네.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사항은 원내대표가 누워서 저쪽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투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 입장대로 원내 협상해 줘. 안 그러면 나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저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합의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지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얘기하면 그건 제 상황이 아닙니다. 원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2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들어누웠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대통령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단식 자체가 본인 집안 싸움 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싸우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단식 텐트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다. 그것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잠깐은 피했으나 길게는 못 피하는 단식이 될 것이라고. 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보고 두 분의 평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 34%, 적절 33%, 유보 의견은 33%입니다. 이거를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48%가 적절하다, 35%는 부적절하다라고 봤고 또 한국갤럽이 정치 성향을 5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매우 보수의 경우 62%가 제명 결정 적절하다, 27%가 부적절하다. 네, 좀 상당히 좀 여론조사가 좀 길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명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세세하게 아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당의 당무감사 결과가 대단히 조작에 가깝게 거짓이 많이 있고 예. 거기에 따른 징계가 또 제명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한동훈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제명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보다는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어떤 분란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나눈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적절히 좀 많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적절히 좀 적다 하는 얘기는 이걸 좀 환산을 해보니까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하고 결승을 했을 때 나왔던 마지막 여론조사가 아니고 득표 상황이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43.5% 득표했거든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생각에 한 전 대표를 그래도 계속 정치 일선에서 우리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그때 나왔던 지지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역으로 생각하면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 40%가 넘는다. 아직도 그때와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정도 영향력이 있고 비중이 있는 정치인을 당에서 떼어내고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몸을 추스르고 다시 당에 복귀했을 때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최고에서 할 거냐 말 거냐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과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하고 보궐선거 공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당장 보자면 그 가능성을 낮다고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이 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점점 가게 되고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까지 하자는 마당이에요. 근데 당에서는 있는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의식에 더해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물음이 처음으로 이제 원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방선거 지고 내가 그다음에 모르겠다,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지도부는 없을 겁니다.
임기가 2년이에요. 1년도 안 지났죠. 이제 제가 볼 때 6개월도 안 지났죠. 8월 26일에 장도혁 대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잘 치러서 계속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 맞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감정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같은 당 울타리에 있던 전직 당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명이라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의문, 또 물음,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세게 당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의 평론까지 듣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서 지낼 수 없는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짧게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